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을 주요 우방국으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급격하게 인건비가 올라간 중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할 때 베트남은 1순위로 거론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C19 사태를 겪으면서 베트남에 대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시 공산 국가는 어쩔 수 없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한국 국민들을 한국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격리시켜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잘 대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 사건의 본질은 막무가내로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한국의 국민들을 가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를 공중에서 회항시켜버렸습니다. 비행기는 한번 뜰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착륙을 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 무게를 맞추기 위하여 기름통을 다 비워야 합니다. 게다가 그 안에 타고 있는 여객들이 각자의 여행의 목적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비용도 절대로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하에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를 공중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손해를 항공사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여객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자 면제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한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봉쇄해버렸었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사정이 어렵다거나 하는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처럼 한국과는 아무 협의 없이 오로지 자기들 마음대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버리는 모습에 한국인들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한국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건물을 짓고 산업을 일으키는 비용 중에 한국 자본의 비중은 막대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덤핑 무역으로 공격을 할 때 한국의 기업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생산 설비를 베트남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이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점차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산업들도 베트남으로 옮기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베트남이 보여준 정책들은 기업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산업기지의 국내 유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C19 사태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기술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베트남에 가져다 놨는데 베트남 정부가 이번처럼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기술을 탈취해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한국의 재계 22위 효성은 차세대 섬유신 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베트남 동나이성에 짓는 방안을 전격 폐기하고 울산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생산 능력은 연간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가 500도의 열을 견디는 섬유신 소재인데요. 고성능 타이어, 방탄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첨단 소재입니다. 또한 5G 통신망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이 주요 재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집약되며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은 상황에 따라서 기업과의 신뢰를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아라미드 산업은 효성의 매출에 상당한 역할을 하며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라미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정말로 뼈아픈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의 이번 리쇼어링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리쇼어링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게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 확대, 환경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도끼로 제 발을 제대로 찍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